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 글로벌 양다빈 마케터 한큐티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지금까지 광고주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몇 가지 준비해왔고요. 추가로 이제 라이브 보면서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채팅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질문인 만큼 이제 조금 기초적인 내용부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그러니까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광고를 관리하는 데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좀 주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먼저 몇 가지 뽑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자주 했었던 질문 중에 제가 이제 많이 들어본 게 가장 많이 들어본 게 품질지수에 관련해서 네.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네. 황준호님께서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품질지수. 가장 최근에도 들어왔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면은 품질지수가 이제 4칸으로 나오는데 이제 품질지수가 갑자기 며칠 지났더니 1칸 혹은 2칸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규태마케터님께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품질지수가 결정되는 요인은 다양하게 클릭률, 전환율 등의 이런 광고 성과에 따라서 좀 품질지수가 결정이 된다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릭률, 전환율 관리하는 게 사실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걸 관리하는 게 품질지수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칸으로 시작을 하는데 보통 풀칸이 7칸이잖아요. 7칸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입체 순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품질지수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만 신경을 쓴다고 해서 이게 무작정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전환율, 클릭률은 저희가 높일 수 있어도 전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 그 안에 상세 페이지 퀄리티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환율 같은 경우에서는 상세 페이지도 중요하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뭐 구매에 약간 복잡한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리뷰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리뷰가 적으면 거기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환율을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고가 얼마나 이제 매력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또 얼만큼 소비자들이 후킹성이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소재를 노출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클릭률 전환율을 모두 개선을 하고 거기서 이제 품질지수가 이게 모두 높아진다면 품질지수도 함께 개선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품질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요즘에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가 조금 포화 상태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입찰가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비싼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에서도 한 번 클릭하는데 3,000원, 4,000원 하는 데들도 있고 뭐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비싸죠. 입찰가가. 2만 원 이상인 것들도 있고. 그렇죠. 2만 원 이상도 있고 뭐 법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 품질 지수를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품질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네, 보통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워링크, 그 쇼핑 검색 어떤 거에 집중 운영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좀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보통 이커머스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세요.
이거 두 개 중에서 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업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저는 운영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쇼핑 검색에서 좀 효율이 좋은 경우가 좀 대다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정 예산에 따라서 그 소액으로 운영하길 원하시면은 쇼핑 검색만 단독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파워링크랑 병행하면서 진행할 때도 많은데 보통 쇼핑 검색에서 효율이 좀 많이 좋기는 했어요. 가빈 마케터님께서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도 이제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쇼핑 검색 광고가 조금 괜찮은 게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를 검색을 했어요. 물건 하나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가정용 선반 할까요? 가정용 선반이요? 가정용 선반 그러면 그냥 밀키트? 네. 밀키트를 구매하신다고 봤을 때 여러분께서 혹시 상단에 있는 파워링크를 클릭해서 구매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저도 없거든요. 그런 적이 없기는 해요. 네, 보통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쪽으로 내려가서 가격 비교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거기서 이제 다른 상품들이랑 한꺼번에 비교를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쇼핑 검색에서 효율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추가로 이제 제 다른 인사이트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운영했던 다른 광고주 같은 경우에서는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랑 이제 동시에 운영을 하는데 파워링크 쪽은 이제 효율을 개선하기보다는 브랜딩 쪽에 조금 신경을 써서 노출을 진행하는 광고주분께서 계세요. 이게 이제 정말 효과가 있는 게 계속 이제 저희 제품이 상위 노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1, 2 순위 이런 상위 순위를 먹을 만큼 먹게 된다면은 그만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확장 소재가 많고 지면이 다양해요. 맞아요. 이게 파워링크 첫 페이지에 이제 노출되는 길이가 한정되다 보니까 상위 순위부터 조금 넓은 지면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넓은 지면 차지하는데 브랜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쇼핑 검색까지 같이 진행해서 이런 것도 이제 미디어 믹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내에.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브랜딩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딩 같은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매출만 신경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파워링크를 아예 무작정 버리시기보다는 파워링크에서도 좀 효율이 높은 고효율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은 추출을 해서 그 해당 키워드들만 노출될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매출을 좀 확보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 대 쇼핑 검색 광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예산이 좀 한정적이다 싶으면 쇼핑 검색 광고 만약에 좀 예산이 좀 괜찮으시면은 파워링크까지 해가지고 조금 효율 있는 걸로 이제 노출을 시키는 것을 추천드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신규 광고주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전반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컨설팅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자사몰이 좋냐, 뭐 스마트 스토어가 좋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네, 이런 경우 같은 건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님께서도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편리하고 좀 간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있는 플랫폼에 이거를 뭐라 그러지? 더 노출이 잘 되기도 하고. 네, 네이버 내에 이제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서 좀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실 때 조금 최적화가 잘 맞아요. 되어 있어요. 이제 반면에 뭐 자사몰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에 스크립트 씌우면 전환이나 이런 거는 잘 이루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이제 구매나 이런 간편적인 거가 스마트 스토어가 더 괜찮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거나 보통 제 광고주분들 중에서 친구류 가구 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쪽 하시는 분들은 자사몰의 중요성도 좀 크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네. 뭐 외국 쪽으로도 진출을 하실 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사몰을 구축을 하신 후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네이버에서 진행했을 때는 그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로 하면 좀 간편하기는 한데, 이게 광고주분께 부과되는 수수료율도 좀 절약이 되잖아요, 자사몰로 이용을 하면. 그래서 자사몰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네이버 광고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최적화가 되어 있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자사몰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메타 광고 이런 배너 광고를 진행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는 추적 기능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되거든요. 뭐 UTM 이런 걸 삽입하면 되긴 하지만, 자사몰로 했을 때는 이제 추적이 다 돼서 타 배너 광고도 진행하기 좀 수월한 그런 면이 있고 디테일하게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의 이제 UI를 봤었을 때 스마트 스토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배너를 바꾼다든지 이제 로고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데, 자사몰은 저희가 원하는 UI를 구성을 할 수가 맞아요.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홈페이지 내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 꾸밀 때도 스마트 스토어는 좀 규격들이 좀 타이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못하고 규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자사몰은 아무래도 그 직접 원하시는 대로 좀 편집을 할 수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편리성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근데 초기 브랜드다라고 하시면 저는 솔직히 자사몰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자사몰 처음에 가입 만드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의 초기 브랜딩을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매체가 뭐 메타로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자사몰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 뭐 네이버 검색 광고로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본 질문 중에 질문 중에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질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광고는 이제 어떤 매체가 잘 어울릴까요? 이게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광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이제 매체 자체가 어떤 매체에 잘 어울릴지, 뭐 검색 광고가 잘 어울리는 매체인지, 혹은 뭐 배너 광고가 어울릴지, 뭐 GFA 배너 광고에서도 GFA, 메타, 구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원래는 이 질문들이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하나하나 다루면은 한 3-40분 정도 맞아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한정적인 면이 있어서 좀 주요 업종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눠볼까요? 일단 카테고리를?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카테고리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창업 업종이라든지. 우선 창업업종. 창업업종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솔직히 그 창업업종의 경우에는 모든 매체를 다 다룰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매체가 잘 어울리는지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네이버 검색 광고 쪽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창업업종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창업을 하고 싶어 하진 않고 좀 세분화된 유저잖아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니즈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검색 시스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좀 효율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 제일 잘 어울리는 매체를 선정해야 한다 하면 저는 네이버 검색 광고 제안드립니다. 네. 창업업종이 처음에는 이제 검색 광고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좀 브랜딩 쪽으로 해서 DA 매체로도 진행을 해도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고 이제 처음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지 좀 자세한 거는 이제 같이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고 그 업체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좀 드릴 수 있는 거라 이건 좀 간략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티 업종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배너 광고를 조금 추천드리는 편인데 왜냐면 뷰티 업종은 너무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립스틱 같은 거를 사면은 원하는 립스틱이 있는 상태에서 그 브랜드를 검색해서 사는 거지. 만약에 뭐 립스틱을 사고 싶다. 네이버 검색한 거에 립스틱 딱 쳐가지고 거기서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저는 배너 광고에서 단독 노출을 진행해서 이제 사고 싶게끔 좀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소재를 활용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뷰티 업종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연령층이 또 2040까지 네.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도 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메타 광고에도 잘 어울리고 확실히 이제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메타 광고를 거의 대부분 필수로 진행하는 추세이기는 해요. 네. 그럼 메타 광고에서 가장 효율이 좋으셨나요? 메타 광고에서요? 네네.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뷰티 업종은 매우 포화 상태예요. 매우. 그래서 입찰가도 엄청 높고 경쟁력도 엄청 높아서 검색 광고에서 진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광고주분이 아니라면 무조건 이제 메타 쪽으로 단독 노출을 진행하는 게 좋고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이제 자사명 제외하면은 또 그 메인 키워드에서 얼만큼이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세부 키워드로 잘 파가지고 하면은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식품 업종. 식품 업종. 네. 식품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검색 광고도 좀 괜찮고 네. 뭐 메타 광고 이런 것도 식품 업종이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식감을 좀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메타 광고로 배너 광고 그리고 동영상 노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GFA를 진행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GFA가 효율이 요즘 좀 안 좋다 뭐 이러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업체마다 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소구점을 담고 있는 소재를 활용하는지가 좀 저는 배너 광고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식품 업종이 이제 식품이 좀 되게 다양하고 이제 넓어가지고 하나의 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밤에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야식이요? 네, 막 야식 밀키트를 이제 DA 광고에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노출되기보다는 좀 시간을 제가 막 이제 밤 시간대로 걸어서 노출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네. 밤에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좀 효율이 괜찮더라고요. 충동 근데 구매로. 네, 그렇죠.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그 상품에 맞게 광고를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뭐 식품업종 같은 경우는 식품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SA에서도 좀 효율이 좀 좋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뷰티 업종이랑은 조금 다르게 검색 광고에서도 좀 좋았던 것 같고 DASA 네 이제 식품업종은 조금 이제 전부 다 잘 어울리는 매체여가지고 이건 좀 그 컨디션이나 이런 상품을 봐야 이제 저희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좀 다른 질문에 대해서 좀 다른 질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다양하고 질문이 솔직히 많은데 막상 생각하려니까 다음 질문으로는 지표 관련해서도 가끔 대시보드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보시면은 이제 기본 화면인데 처음에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비즈 채널 관리에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넣어서 이제 비즈 검수를 진행을 하셔야 기본적으로 광고 등록이 됩니다. 이거는 보통 영업일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뭐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에서 이거를 인증하고 노출시키면 되고,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상품 광고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 설정에서 새로운 사용자 설정에서 여기서 이제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지표를 이제 골라서 이렇게 클릭이 가능하고 네,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만 딱 추출해서 보면 간편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DB 업종, 창업 업종 이런 경우에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 설치되어 있다 하면은 전환수, 전환율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등록 시각이랑 수정 시각 이런 거 있어서 최근에 등록한 것들만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등록 시각 체크하신 다음에 그 순으로 내림차순 하면은 최근 등록 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정 자체가 이제 제 계정이다 보니까 광고가 없어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좀 주로 보는 지표가 뭐 노출 클릭 전환, 이거는 당연하고, 이제 광고 수익률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광고 로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키워드별로 이제 이 로아스를 떨어뜨리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 키워드를 걸어두면 되고, 여기서 더 보여드리네요. 그 제외 키워드를 걸으면 이제 로아스나 전환당 비용이 좀 개선이 되고, 거기서 추가로 그룹핑을 하면서 이제 광고 관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쇼핑 검색 제 키워드 이런 거 관련해서 솔직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그 계정을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거는 만약에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그 위에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맞춤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5가지 질문했는데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또 많이 받았었던 질문이 질문이 생각해보자면 이제 뭐 나온지 조금 되기는 했지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거 뭐가 다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광고주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거는 저희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플러스 스토어라는 그 지면이 하나 생겨서 그 저희가 기존에 쇼핑 검색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지면이 가격 비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지면이 새로 생겨서 지면이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들만 노출되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리고 노출 지면에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지면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노출 제한을 시키면 됩니다. 네. 요즘에 이 플러스 스토어 지면이 이제 일반 저희가 지면 확장에 있어서 좀 평범한 거랑 좀 다르게 조금 많이 변동이 됐어요. 맞아요. 가격 비교랑 플러스 스토어 자체가 확 노출되는 그런 지면이기 때문에 이제 마케터들마다 이제 전략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플러스 스토어 지면이랑 가격 비교 지면이랑 그룹을 분리해서 관리를 맞아요.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한꺼번에 관리하되 이제 순위를 따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선은 좀
데이터를 파악을 하려면은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매체 이름 넣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성과를 파악을 해서 이제 플러스 스토어가 더 지면이 괜찮다. 가격 비교가 더 괜찮다. 이걸 좀 확인해 보면서 이제 분리 진행을 해도 되는지 혹은 뭐 그 둘 중에 뭐 가격 비교만 노출 진행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지면이 추가로 생기고 나서 제 생각엔 조금 이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성과가 좋아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대부분 그 이씨 업종 그 계정 보면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지면에서 효율이 좋은 경우가 좀 대다수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업체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건 한번 그 다차원 보고서의 매체 이름 필터링 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픽셀 관련해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세요. 근데 이 픽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메타 광고를 진행할 때 이제 픽셀이 삽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 픽셀이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던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 픽셀이라는 발자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해하셨나요? 네네. 네. 그 이용자들의 그러니까 그 행동 패턴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메타 광고 자사몰을 운영하기에 있어서 픽셀 설치는 조금 필수적이고 이거 픽셀을 설치하면은 이제 장바구니나 전환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있다 갔는지를 통해서 이게 활용이 가능하고 거기서 메타에서 추가적으로 리타게팅 이런 세팅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뭐 장바구니 담은 이용자들 주로 타겟팅 아니면 그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리타겟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매했던 그 며칠 이내에 구매했던 사람은 제외하고 광고를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해서 픽셀 설치는 메타 광고 진행할 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하는데 메타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들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하는데 메타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전환 추적이 불가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네이버에 좀 최적화된 웹사이트다 보니까 픽셀이나 이런 설치 같은 게 불가해요. 그래서 이제 전환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장바구니, 체류 시간, 뭐 리타게팅도 이제 못하기 때문에 트래픽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목표 자체가 트래픽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전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구매에 있어서는 좀 한정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에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까지 정밀한 타겟팅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진행해도 괜찮기는 하다. 이게 네. 저희 의견이기는 한데 이것도 또 매치 그 업체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그 뒤에 이제 파라미터 값을 넣어가지고 DM, 네. 아니 UTM 맞아. UTM을 넣어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하기도 했지만 좀 전환값이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메타 광고는 자사몰로 돌리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UTM 삽입하면 그 되기는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기는 했어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아침이다 보니까 조금 너무 정신없고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실까요? 지금 네, 추가적인 지금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채팅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추후에 저희한테 여쭤보고 싶으시거나 그 직접적으로 계정을 분석을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이제 번호나 이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희 마케터 한규태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